지난주 제 손자가 저에게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나 1살인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활기차게 진료실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제 친구 할아버지는 75살인데 벌써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진료실에서 12시간을 서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 80대 후반까지도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공부하는 것, 손자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박민호 의사입니다. 91세이지만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의학을 공부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몇 가지 간단한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요즘 진료실에서 70대, 80대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사람 같아요. 가족들이 저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둡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85세인 김영숙 할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숨을 헐떡이며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했지,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과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의학은 지난 20년간 놀라운 발견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쇠퇴가 아니라는 것을.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받으면 우리 몸은 9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근육을 만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심지어 뇌세포까지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의대생이었던 195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나이 들면 모든 것이 약해진다가 의학계의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신경가소성 연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뇌는 10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근육생리학 연구는 90세에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순환기학 연구는 더욱 놀랍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80대의 혈관이 50대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입니다.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을,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80대, 90대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아침의 각성 루틴. 매일 아침 6시 저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깹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두 손을 비비는 것입니다. 30초간 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내고 그 따뜻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그 다음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목 뒤를 쓸어내립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몸에 충격을 주는 대신 부드럽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목을 10번씩 돌려줍니다.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다리의 혈액순환을 시작시켜주거든요. 선생님, 그런 작은 일이 정말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발목의 작은 움직임이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고 그것이 뇌로 가는 산소를 늘려주고 결국 하루 종일 더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어난 후에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반드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밤사이 6배발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으니 우리 몸은 탈수 상태입니다. 이 물 한 컵이 신장을 깨우고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혈액의 농도를 정상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기둥, 움직임에 과학 아침 물 한 컵을 마신 후 저는 거실로 나가서 30분간의 움직임 시간을 가집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제 나이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대신 저는 생명의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뒤로 움직입니다. 10번만 합니다.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반복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의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죠. 세 번째는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일반 수건 하나를 양 끝으로 잡고 머리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20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어깨 관절을 풀어줍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78세 환자 이정호 어르신이 6개월 전에 저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분은 당시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오셨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자와 함께 산책을 2시간이나 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것은 운동 생리학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주면 90세가 되어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뼈 밀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뇌를 깨우는 아침 의식 30분간의 움직임 후에는 25분간 머리를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의 사설을 읽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노트에 적습니다. 때로는 의학 저널의 새로운 논문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손자가 추천해준 책을 몇 페이지씩 읽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머리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기억을 강화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거죠. 3세 환자 최순자 할머니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요즘 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일기 쓰기를 권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3가지만 적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할 일 3가지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30년 만에 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이것은 신경과학에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리의 반대입니다. 사용하면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꾸준히 쓰면 9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5분 동안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웁니다. 사전을 펼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91세에도 어휘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 자신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번째 기둥, 영양의 지혜 아침 루틴의 마지막은 아침 식사입니다. 저는 91세가 될 때까지 아침을 거른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믿거든요. 제 아침 식사는 단순합니다.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한 그릇, 김치와 나물 2~3가지, 그리고 계란 하나. 여기에 견과류 한 줌과 과일 조금을 더합니다. 선생님, 91세에도 밥을 드시나요? 요즘은 탄수화물이 건강에 안 좋다고들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 좋은 것을
적당량 먹는 것입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우리 신경계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된장국에 발효된 콩은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과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이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죠. 특히 노인에게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의 보고입니다. 뇌 건강에 특히 좋죠. 저는 매일 아몬드 8개, 호두 3개, 땅콩 10개 정도를 먹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감사하며 먹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30분에 걸쳐서 먹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 음식을 기른 농부에게, 요리해준 아내에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몸에게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감성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천천히 먹으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고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줍니다. 5번째, 기둥. 하루 중간에 재충전 점심시간에는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 후 20분간의 낮잠을 잡니다. 침대에 눕는 것이 아니라 진료실의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선생님, 진료 중에 주무시는 건가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환자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휴식이 오후에 진료를 더욱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말이죠. 20분간의 낮잠은 과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휴식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깨어나기 때문에 개운함을 느낄 수 있고 오후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밤잠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0분간의 낮잠이 그 부족한 휴식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잠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컵을 더 마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5분간 마시며 간단한 목과 어깨 운동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휴식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하루를 위한 투자입니다. 6번째, 기둥. 저녁의 정리와 준비. 저녁 6시.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루틴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닙니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와 함께 30분간 산책을 합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사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산책하면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됩니다. 실제로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 정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신린욕, 센린유이라고 부르며 의학적 치료법으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산책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감사하며 먹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아침보다 조금 적게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독서 시간을 가집니다. 의학서적을 읽기도 하고 소설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손자가 보내준 웹툰을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7번째, 기둥. 밤에 회복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간 담그면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잘한 일 3가지,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간단히 계획합니다. 복잡한 계획이 아니라 내일은 김할머니 진료에 특별히 신경 써야지, 내일은 손자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야지 같은 간단한 것들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는 478 호흡법을 실시합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자연스러운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각 부분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내 손에게 고마워. 오늘도 나를 여기저기 데려다준 내 다리에게 고마워.
이렇게 하면 온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듭니다. 실제 변화에 이야기 들기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6개월 전 걸어다니는 그림자 같았던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침에 손만 비비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주에는 벽팔굽혀펴기 5개를 추가했습니다. 팔이 아프긴 한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주에는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밥 먹었다, 오늘도 밥 먹을 예정이다 정도였지만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딸이 저보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3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시장에 혼자 다녀왔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예전 친구를 만났는데 저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숙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수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85세에 말이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8세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손자와 함께 등산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 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82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년 전 아내를 잃고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시며 우울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루틴들을 실천하면서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슬픔이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감사로 바뀌어갔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그분은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과학이 증명하는 변화, 이런 변화들이 그냥 기분상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주에 깊게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경우 6개월 만에 혈압이 160, 95에서 135,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20% 이상 개선되었고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40%나 증가했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근력 측정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악력이 6개월 만에 23kg에서 34kg로 증가했고 하체 근력은 무려 50%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뇌 MRI 촬영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해마의 크기가 증가했고 전반적인 뇌 위축이 멈춘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의 생리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모든 분들에게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면역력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개선되었고 심지어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의 보호막의 길이까지 길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텔로미어가 길어진다는 것은 세포 수준에서 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90세에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88세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100세까지도 우리 몸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근육을 만들고 새로운 신경 영역을 형성하고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아침에 손만 비비고 물만 마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벽팔굽혀펴기 5개를 추가해보세요. 힘들면 3개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한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7일만 해보세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지고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가족들이 느낄 거예요. 할머니 표정이 밝아지셨네. 할아버지 걸음걸이가 달라지셨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이 느낄 거예요.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아직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한 팁들 6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얻은 특별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건의 마법. 보통 수건을 운동 도구로만 생각하지만 수건은 훨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 수건으로 전신을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이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 순환도 도와줍니다. 특히 등 뒤쪽은 수건을 이용해서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하루의 피로가 많이 풀립니다. 옥수수 전분의 비밀.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차거나 냄새가 날 때 옥수수 전분을 조금 뿌려주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파우더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발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의 힘.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는 즉시 478 호흡법을 실시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것을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놀랍게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즉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 아침에 마시는 물은 미지근하게, 저녁에 마시는 물은 따뜻하게 하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은 소화기관을 깨우고 저녁에 따뜻한 물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의자의 활용. 집에 있는 의자만 잘 활용해도 훌륭한 운동기구가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 등바디를 잡고 발뒤꿈치 들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뻗기 등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들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어, 나는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플라시보 효과의 활용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젊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더 젊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혈압, 근력, 시력, 청력 모든 면에서 말이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고마워.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나에게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회복 이런 변화들은 개인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엄마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엄마 만나러 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정말 보고 싶어져요. 이정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왜 다른 할아버지들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활기차짐에 따라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박철수 어르신은 최근에 이런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있어요. 건강한 노인은 가족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나이 들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말이죠. 사회적 역할의 회복도 놀라운 것은 사회적 역할의 회복입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지금 동네 복지관에서 젊은 노인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85세인 제가 75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웃기지 않나요?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이정호 어르신은 동네 등산동호회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뒤처질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다른 분들을 챙기고 있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독거노인 안부 확인,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가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노인이 늘어날수록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뀝니다. 부담이 아니라 자원으로,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으로 보게 되는 거죠. 시작하는 용기 선생님, 그래도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미 90세인데요. 87세 환자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91세인데 아직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오늘은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100세에 시작해도 105세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손만 비벼도 됩니다. 물 한 컵만 마셔도 따릅니다. 벽팔굽혀펴기 3개만 해도 됩니다. 일기 한 줄만 써도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강물도 한 방울의 빗물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7일의 약속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7일만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첫째 날, 아침에 손 비비고 물 한 컵 마시기. 둘째 날, 벽팔굽혀펴기 5개 추가하기. 셋째 날, 간단한 일기 한 줄 쓰기. 넷째 날, 저녁 산책 10분 추가하기. 다섯째 날, 478 호흡법 배우기. 여섯째 날, 감사 인사 말하기.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시하기. 7일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고 하루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 변화를 느끼면 저절로 계속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좋은 것은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말이죠. 가족들이 느끼는 변화. 7일 후에는 가족들도 변화를 느낄 거예요. 효 할머니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할아버지 걸음걸이가 달라지셨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힘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여러분에게 더 큰 동기를 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낄 거예요. 아, 나도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아직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 느낌을 한번 맛보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빌세 의사의 마지막 당부 91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든 것이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여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유전자나 운명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부터 말이에요. 손을 비비고 물을 마시고 몸을 움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90세에도 10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향한 여행을 말이에요. 7일만 해보세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느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